아니, 한국인들은 왜 전부 바닥에 누워 있죠? 한국식 온돌과 한국식 사우나는 추운 날씨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여기 영국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본 영국인이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맨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앨런이라고 합니다. 최근 BBC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보고 아주 심한 충격을 받고야 말았어요. 한국인 남녀들이 전부 더러운 바닥에 반팔로 누워있고 그곳의 온도계는 무려 80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이 절대 견딜 수 없는 온도이고 마치 저희 집 오븐과 같은 곳에서 왜 누워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 한국의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세븐틴 가수의 팬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살았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희 엄마께서는 절대 바닥을 만져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바닥을 만지면 손을 꼭 닦죠. 저희 카페트 또한 좋기 20년은 넘은 물건이라서 무슨 세균이 득실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와 방송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추위를 극복한다며 아마 저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엄마의 입을 틀어막았죠.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위생적이고 청결한 나라라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는 것을요. 세븐틴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 가끔 보는데 그들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위생관념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식습관 또한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먹는데 떡볶이나 순대 등의 한국 음식은 물론 치킨 등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순대는 영국의 음식으로 따지면 소세지 같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소세지보다도 훨씬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시아와 동급 취급하려 하고 아시아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아시아는 중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독특한 문화가 많다 보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라고 해서 전부 중국과 같지는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한국의 사우나와 온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여행을 가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프랑스를 여행 간다고 해도 뜯어말릴 판인데 그보다 심각한 한국을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국은 인도나 중국처럼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곳을 바라보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안전지수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발전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독특하고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사우나,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삶이 단순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죠. 특히 한국은 위생과 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주면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직접 여행을 통해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미희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고 미희는 저의 결정을 지지하며 기꺼이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미희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희는 영국의 유학 온 친구인데 세븐틴의 팬이라서 저와 세븐틴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아주 소중한 친구였죠. 역시 한국인 친구는 정말 이타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후 저는 여러 여행 정보를 조사하고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서울의 고궁과 전통시장, 그리고 온돌 체험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계획에 넣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한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며 점점 더 설렘이 커졌고 곧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도 결국에는 조심히 다녀오라며 약간은 걱정하지만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의 여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문화체험을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곳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이 있는 호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특히 추운 겨울철에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방을 데우는 방식이라는데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었죠. 저는 여러 호텔을 비교하면서 온돌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특히 서울의 전통 한옥 스타일 호텔들이 온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옥 숙소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죠. 한옥은 그 자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 옵션 중에서 저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 호텔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고궁과 가까워 관광에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온돌 방에서 자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숙소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식 침구와 온돌 바닥이 제공되어 한국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그 특징과 효능을 공부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온돌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첫날을 그 온돌 바닥에서 보내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여행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설렘이 커졌습니다. 미희와 함께 온돌 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지지를 보내주셨고 결국 저는 마음껏 한국에서의 문화를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희 덕분에 한국의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영국의 대중교통보다 발달된 최신식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좋기 30년은 후에 있을 법한 교통수단들이었고 전자식 결제 시스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옥에 도착했어요. 독특하게도 미희도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온돌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인 한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온돌은 대부분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조금은 낯선 존재였다고 했죠. 그래서 미희는 저와 함께 한옥 숙소를 예약하게 되자 그동안 느끼지 못한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온돌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돼. 미희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으며 즐거워했어요. 평소에 한국의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희에게도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온돌의 편안함에 대해 자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그 온돌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직접 느낄 생각에 흥분한 모습을 보였죠.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미희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온돌방에서 자는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미희는 우리 이 방에서 바닥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며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한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온돌 바닥에 눕고 나서 그 따뜻한 온기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돌의 따뜻함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희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공간에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된 첫날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BBC 방송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한 번에 많은 곳을 방문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정말 존재하는 곳이라니, 그리고 그곳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죠. 미희와 함께 계획을 세워 방송에서 등장했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서울의 경복궁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경복궁의 웅장함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그 아름다움에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궁의 넓은 마당과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경복궁의 광화문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그동안 BBC 방송을 통해 접했던 한국의 고궁 문화를 실감하며 마음이 깊이 울렁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기차고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지 보았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고 시장은 정말 다양한 상점들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미희와 저는 떡볶이, 순대, 김밥 등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그 맛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사우나였습니다. 방송에서 사우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곳을 꼭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희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았고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와 따뜻한 온도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우나와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온도의 사우나에서 몸과 마음을 풀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온의 사우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을 하니 무언가 땀이 쫙 빠지는 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방에 들어가니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좋았죠. 왜 한국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전부 깨끗한 맨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워도 깨끗한 것이었죠. 심지어 소금방에 소금 위에 누워있을 때에는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사우나는 정말 몸에 좋고 그 독특한 문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BBC 방송에서 본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니 그 모든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희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인은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인은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이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인은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인은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인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은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이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이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이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이는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이는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이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이는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인은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인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은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희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고 난 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리고 나니 아저씨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방을 되찾은 순간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저씨에게 사례금을 건네자 아저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을 돌려줬을 뿐인데 외국에서 오셨다고 선물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저씨는 정말 진심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온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선한 마음으로 외국인인 저를 돕고자 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사례금을 거절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아저씨는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여행 잘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큰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따뜻하게 부디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미희와 함께 그곳을 떠나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와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영국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삭막하고 차가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한국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 따뜻함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우나와 온돌 체험은 저에게 정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고온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풀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온돌로 따뜻하게 된 방 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고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대로 누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편안한 경험이었죠. 영국에서는 겨울마다 난방을 켜도 집 안이 춥고 따뜻한 곳을 찾아 방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의 온돌은 그 모든 불편을 해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온돌과 사우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낯선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때로는 동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지 관광지나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을 떠날 때 그곳의 따뜻함이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못 고쳐요. 차라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가보세요. 그대로 운행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미국의 한 카센터에서 직원과 차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느 미국인들처럼 부모님과 주택에서 살며 쭉 자라서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년 동안 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했던 일입니다. 전 남편과는 정말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남편과 아이를 갖기 싫은 저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먹을 것에 돈을 많이 쓰는 남편과 아끼려는 저의 의견 차이도 심했죠. 연애할 때에는 바라만 보아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결혼 생활은 정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본래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서로의 본래 성격이 유독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부모님들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된다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기에는 무언가 마음이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인데요. 늘 가족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셔서 저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가족들의 부탁이나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손재주도 무척이나 좋으셔서 집에 불편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도 집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잘 고쳐주셔서 저나 엄마는 그런 굳은 일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도 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가끔 지붕에서 비가 새어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출동하면 어느새 뚝딱 고쳐졌는데 이제는 비싼 인부를 써서 수리를 맡겨야 하고 낡은 자동차가 고장나도 카센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 애프터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마당에 잔디 깎는 기계는 기본으로 있으며 차고지에도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직접 해야 하다 보니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창문형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를 부르는 비용이 에어컨의 가격보다 비싼 것이 부지기수이니까요. 연장의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소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쓰시던 용도 모를 연장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있으면 뭐해요. 저나 엄마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걸요. 그저 차가 고장나서 이상하면 아버지를 부르면 만사 해결이 되었었고 집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하루 만에 뚝딱 해결을 하셨으니까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직접 해주셔서 집에서 최신의 시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유독 아버지가 그리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직접 고쳐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카센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카센터도 차를 타고 꽤나 먼 거리에 있어서 견인을 해서 끌고 가는데 견인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뜩이나 저의 수입이 많지 않아서 엄마와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유지가 어렵다는 핑계로 차를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을 못하니까요. 어쨌든 제 차를 끌고 도착한 카센터에서는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이리저리 차를 확인하더니 직접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자신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인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차를 새로 살 돈이 없는 형편에서 차까지 고장나서 수리를 못한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물어보니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그 정도면 차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을 통째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면서 다른 카센터를 가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남성이 일하는 카센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으면서 그들은 정말 손재주가 좋고 잔기술도 많이 있어서 너무 대단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국인이나 동양인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서 만나기가 두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인식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등의 고생을 한 바 있고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아시아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강하거든요. 우선 저는 혹시 모르니 차에 늘 비치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시아 사람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이 오래된 자동차뿐이었기에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견인비를 지불하고 차를 트럭 올려서 카센터로 향했는데 정말 아시아 사람이 카센터 주인으로 있었고 저의 차를 보고 달려 나와주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까의 카센터와는 서비스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느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자동차가 어떻게 이상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고 고장에 대한 추측과 고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차를 점검하고 고장 상태 확인과 더불어 예상 수리 비용과 수리 시간까지 설명해 주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리 비용과 너무나 친절한 설명과 서비스에 정말 신뢰가 갔습니다. 아까의 카센터에서는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젊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는 작은 부품들 몇 가지를 손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엔진을 갈아야 한다는 카센터는 고장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카센터에서 빌려주는 자동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갔고
자동차가 수리될 때까지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너무나 좋은 카센터 사장을 만났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덕분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불편함 없이 출퇴근을 했고요. 저희 엄마도 좋은 카센터를 알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하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아시아 사람에게 큰 감정이 있으신 편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잘 고쳐졌다고 하는 날 엄마도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잘 고쳐주었으면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엄마가 팁을 좀 더 챙겨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인 사장은 저의 자동차를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었고 수리비도 상상 이하의 비용을 받아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한국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수리하는 데에 고생을 했다고 하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이름도 물어보고 실례가 될 것 같지만 나이까지도 물어보았죠. 그런데 20대로 보았던 그 한국인 남성은 30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이 젊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심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나이에 놀랍고 무언가 또래라고 하니 호감도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계속 질문을 하고 계셨는데 덕분에 저는 이런저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편하게 미국식으로 마이클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기술이민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했다는 상황까지 저와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괜히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집 근방에 아시아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 너무 흥미가 생겼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친하게 지낼 것은 아니고 카센터를 운영하니 적당히 알고 지내면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든 모양이었죠. 어쨌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도 하게 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국인과 결혼을 한 직원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여성이고 남자분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척척 해내기도 하고 군대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총도 무척 잘 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군대에 다녀온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서 신기하게 들었는데 총을 잘 다룰 줄 안다면 미국에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저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카센터 사장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니 무언가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을 누가 데려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처럼 이혼을 한 아픔이 있고 곧 식사를 하는 약속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식사를 진행했고 서로의 마음이 잘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연애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와의 교제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시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젊은 시절에 아시아 사람들과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들은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고 게으르고 더러운 모습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범죄를 일으키면서도 범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저까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도 공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인일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모두가 중국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엄마는 아시아 사람을 모두 중국인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리 마이클이 카센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사는 것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저를 지켜주기도 쉽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총을 잘 다룰 줄 안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마이클은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말라 보이지만 꽤나 튼튼한 몸을 지녔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등 부지런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저희 집에 놀러와서도 불편한 점들을 잘 고쳐주는 등의 듬직한 매력을 뿜어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마이클이 집에 왔을 때 저희 엄마의 몸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마 마이클은 이때의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마이클이 엄마의 손을 잡더니 특정 부위를 마구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는 이내 몸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신기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 소아 마사지법이라고 했고 엄마도 마이클을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마이클의 활약 덕분에 저희 집에서는 마이클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안의 가사 일을 정말 잘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잘해주니 어른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를 무척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으니 결혼 생활도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를 마이클이 채워주면서도 전 남편의 빈자리까지도 마이클이 채워주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는 정말 기쁨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보내주신 한국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곧 한국에도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 여행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있다고? 여기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충격에 빠져있는 유럽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국인 여성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영국에 유학을 온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벌써 2년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었죠. 단순히 일본의 옆에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일본에 가본 지도 벌써 4년이나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동전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만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21세기가 맞아? 하면서 다녔으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현금보다 교통카드나 카드가 활성화되었겠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동전통 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 일본인 여자친구는 자꾸 일본에서 같이 살자고 우겨대는 통에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영국에 비해서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이죠. 영국과 일본은 같은 섬나라라서 육지에 대한 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본의 시스템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당시 여자친구 말로는 일본의 회사에서는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러는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아무튼 그 친구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고 서서히 그녀와 아시아에 대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명의 영국인 여자친구를 더 사귀었고 제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동양인 여자친구를 자주 사귀고 있는데 제가 작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고 동양인 여성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만난 것이니까요. 첫 만남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서 제가 볼펜 자국을 지우려고 화이트를 빌리는데 거기에 해피캐슬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자신의 한국 이름을 영어로 간단하게 써보면 이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성희인데 한자로 성성과 기쁠 희를 영어로 하면 해피캐슬이라고.
자기 보고 해피캐슬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왜 그런지도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렇게 부르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또 그녀가 엉뚱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계속 만나 보다 보니 여자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희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에서 계속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할 것인지 그게 요즘 최대의 고민이라고 했어요. 보통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위 취득 후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엉뚱한 친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신기한데 연구원으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다른 학문을 전공해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취업이 어려워서 도서관이나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거쳐낸 성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사실 영국의 물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이어가는 친구도 많고 특히 외국 학생이 그러한 생활을 할 경우에 더더욱 생활비나 학비가 상당한데요. 성희는 그런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했고 지금 취업한 곳도 운이 좋게 쉽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학비에 쪼들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성희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이나 가방, 옷이 전부 명품이었고 휴대폰은 애플의 최신형 아이폰까지 사용했으니까요. 역시 성희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가끔 성희의 한국인 친구들을 보아도 성희와 비싼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호화롭기 그지없었거든요. 저는 성희를 점점 만날수록 정말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듣자마자 너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 살던 할아버지들 중에 영국인으로 한국전쟁 파병을 다녀온 분이 있었다시며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살면서 처음 보았다고. 무슨 전기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있냐며 심지어 자동차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강렬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는 없다고. 그때 참전을 하고 와도 고생을 해서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고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와 한국인 여자친구 성희의 모습이 전혀 매치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분명히 영국인인 저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운 여성이었으니까요.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왕년에 기가 막혔던 나라인데 못 산다고 소문난 한국인보다도 저의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저는 명품은커녕 짝퉁도 없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잘 살게 된 것일 수도 있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직접 한국에 가보면 전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니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궁금증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만은 아닌데요. 성희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간다고 해서 따라가게 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구실에서만 살다가 간만에 한국에 가는 것이라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으로 가기 위한 돈도 모았고 여러 준비도 끝냈으니 마음 편히 다녀올 일만 남았었죠. 그래도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이나 생활이 분명히 영국과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영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콘이라도 잔뜩 싸가야 하나 생각도 했을 정도이죠. 성희에게 물으니 그런 빵 같은 것은 한국에도 잔뜩 있으니까 빨리 옷이나 몇 벌 챙겨두라고 하기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는데 예전에 일본은 어떻게 갔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멀더라고요. 성희가 굳이 이 거리를 와서 유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비행기에서 내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성희에게 구박을 당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가니 그나마 시간이 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성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왜 이리 어려운지 영어랑 모든 것들이 달라서 생소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를 쫄래쫄래 따라다녔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하철에서 완전히 교통카드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역 내부에는 노선도나 환승정보 역 방향 등을 알려주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더라고요. 저는 성희가 카드를 2장 가지고 있어서 한 장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요금도 영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렇게 편리해도 되는 건가요? 낮 시간이라 그런지 대부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부지런히 다니셔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성희의 말로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께 예의라는 것을 갖추어야 하고 65세가 넘는 분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무료로 교통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희를 따라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오지 않는 평소에는 닫혀있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자 뒤에서 무언가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뒤쪽에도 안전문이 있는데 지하철이 달려오는 바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바람이지 싶어서 보니 뒤쪽에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정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와서 타려고 하는데 성희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것을 타야 한다면서요. 아니, 빨리 오는 전철을 타면 되는 것이지 왜 다음에 오는 것을 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희는 한국의 급행열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급행열차는 지금 왔던 열차처럼 모든 역에 정차하지 않고 주요 역에만 정차해서 성희가 살고 있는 집까지 훨씬 빠르게 갈 수가 있다더라고요. 와,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급행열차를 탔을 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쾌적해도 너무 쾌적하고 굉장히 넓기까지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전철의 칸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냉난방 장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던 성희는 얼마나 웃었을까요? 영국의 지하철은 춥거나 더울 때에 그 꽉 막힌 지하에서 창문을 열고 다닙니다. 창문을 많이 열고 탄 날이면 코 속에서 검정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비염에 걸렸는데 지하철을 하도 자주 타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역의 정보를 영어로 안내해 주어서 저도 편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랄만한 2가지나 사실이 있었는데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지하철에서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성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휴대폰 속에 저장된 영상이나 글을 보겠지 싶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지하 속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저를 보면서 왜 아까부터 그 좋아하는 휴대폰을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볼 것도 없는데 봐서 뭐 하냐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안테나가 쫙 올라가서 빵빵하게 터지고 있었고 심지어 오지까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성희에게 이거 왜 잘 되냐고 물으니 데이터 아까우니까 쓰지 말고 얼른 와이파이나 잡아서 쓰라며 설정을 해주는데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집도 아니고 무슨 와이파이냐고 물어보니 그냥 한국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된다고. 창피하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구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없으면 충전하라고 한쪽 벽을 가리키는데 세상에나 지하철 안에 무선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료로 말이죠. 무슨 이런 지하철이 있냐고,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면서. 제가 성희에게 말을 더듬으며
마구 말을 뱉어내자 성희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쩐지 성희는 영국의 구닥다리 지하철을 타면서 너무 힘들어하던데 그 심정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창피하지만 저는 성희에게 또 2번이나 구박을 당하고야 말았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있다가 자리가 있어서 앉았기 때문이죠. 앉은 것만으로도 한 소리를 들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먼저 지하철에 타자마자 앉았던 자리는 노인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타는 자리여서 혼났고, 빨간색 자리가 무언가 특별해 보이길래 앉았더니 그곳은 임신한 여성만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배려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을 위한 좌석은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 자리는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 비어두고 있더라고요. 꽉 차 있는 지하철 내에서도 모두가 지킬 것을 지키는 시민의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부터 이렇게 놀랄 것이 많은데 한국 여행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잠깐 놀라긴 했는데 그건 정말 일도 아니더라고요. 영국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던 제가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갔던 일본과 한국이 계속 비교되더라고요. 일본은 지하철이던 버스던 표를 끊어서 타고 다니느라 좀 귀찮았는데 한국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어서 할인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특정한 역에서는 주차장까지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고 성희가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복지이고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신문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지하철을 잘 이용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성희와 결혼을 할 생각인데 성희가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국 며칠 만에 영국보다도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계속 살게 된다면 얼마나 편한 것들을 많이 만나겠어요. 일단 한국에서 성희와 정말 즐겁게 놀다가 영국에 가야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방방곡곡을 정말 다 가보려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